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으로서 역시 또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방송을 통해서 제 글을 통해서 정치의 본령과 본질, 권력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제가 가진 역량을 일부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심은 늘 변하기 마련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민심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심이나 같은 민심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실패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부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안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할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검찰총장을 정치로 불러낸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내려놓고 몇 개월 만에 정치 선언을 했고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 국민은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가? 여기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의 목적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제를 잘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외교를 잘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요구한 것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 이 세 가지를 우리 국민이 요구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정치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 그리고 법치를 유린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안 되겠다.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그야말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권을 맡긴 겁니다. 그랬다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려운 겁니다. 때문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치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마치 집을 짓듯이 한치의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는 그럴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너무나 빠르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